브리스길라의 일기 진 에드워즈 6. 편지를 위한 준비. 디도 형제, 내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있을 때 베드로 형제님이 그 지역에 여러 해 동안 가뭄이 계속되고 있다고 했었네. 바울이 말했다. 베드로 형제님은 가뭄이 좀 더 계속되면 가장 가난한 유대인 신자들이 큰 고통을 겪을 거라 하셨네. 이러한 가뭄이 생각보다 훨씬 큰 위기가 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네. 성전 창고 관리자들이 가난한 신자들을 돕는데 돈을 쓰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일세. 그런데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고 있네. 이스라엘의 각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오더라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네. 나는 베드로 형제님께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이방 교회들이 가난한 유대인들을 반드시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네. 우리는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게 될 텐데 이방 지역들을 거쳐서 갈 걸세. 가는 길에 힘든 처지에 있는 히브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부탁할 생각이네. 우리는 헬라, 소아시아, 갈라디아, 수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게 될 걸세. 여러 형제들이 각자가 맡은 지역에서 거둔 현금을 직접 가져와야 할 걸세. 고린도의 헌금은 누가 가져오나요? 디도가 물었다. 우리 8 중에 남부 헬라 출신만 없거든요. 고린도의 헌금은 내가 직접 가져오겠네. 바울이 대답했다. 바울도 모두가 자신의 대답에 놀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아굴라와 나도 그가 돈을 전혀 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부 헬라에는 겐그레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뿐일세. 디도 형제, 자네 말이 맞네. 우리 가운데 남부 헬라 출신이 없네. 그러니 내가 가는 수밖에. 더욱이 나는 고린도 교회가 나를 믿고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네. 우리는 언제 떠납니까? 가이오가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바울이 그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40명의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 안전하게 도착한 후에 떠날 걸세. 일단 그들이 다 도착하면 내가 직접 로마로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싶네. 로마에서 곧 시작될 교회는 첫날부터 강력하겠는데요. 디모데가 방으로 들어오며 덧붙였다. 자네들은 하루 종일 어디 있다 오는 건가? 바울이 방으로 들어서는 형제들을 보며 물었다. 항구에 다녀왔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오는 사람들이 있을까 해서요. 예루살렘은 어떻게 갑니까? 드로비모가 물었다. 육로로 가나요? 아니면 배를 타고 가나요? 가능한 육로로 갈 것에, 물론 빌립보에서 소아시아까지는 배를 타고 가야 할 것에. 오늘 밤에는 모두들 궁금한 게 참 많은 것 같네. 하지만 자네들이 중요한 모임을 방해했다는 걸 곧 알게 될 걸세. 나는 고린도에 또 한 통의 편지를 쓸 계획이거든. 젊은 형제가 나를 도우려고 이곳으로 오고 있네. 그 형제는 서기관일세. 르디아 자매님이 추천했네. 이름은 더디오라고 하던데. 잘 됐네요. 디모데가 소리쳤다. 형제님, 앞으로는 그 친구를 이용해 주세요. 정말이지 제 손목이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바울은 이런 디모데의 익사를 웃음으로 응대하며 말을 계속 이었다. 더디오 형제가 오면 함께 몇 가지를 점검할 걸세. 그리고 그가 정말 루디아 자매님이 말한 것처럼 훌륭한 친구라면 곧바로 편지 쓰기에 착수할 걸세. 그 후 1시간 동안 8명의 형제들은 바울에게 갖가지 질문을 했다. 바울은 마침내 긴장을 풀고 이들과 대화를 이어나갔다.
잠시 후 루디아의 하인들이 풍성한 음식을 들고 식당으로 들어왔다. 함께 앉아 식사하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 우리는 디도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그런 후에는 빌립보로 향하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벤틴 힐에서 즉 내가 구입한 집에서 보내게 될 날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식사를 시작한 지 얼마 후 더디오가 도착했다. 원래 그는 남부 헬라 출신이지만 서기관 일을 하려고 빌립보로 이주했다. 더디오는 헬라어와 라틴어에 능통했으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인간의 속도보다 더 빨리 쓸 수 있었다. 더욱이 그가 우리 앞에서 시범적으로 쓴 글씨를 보니 반듯하고 분명하며 아름다웠다. 그의 말투 역시 분명하고 아름다웠다. 내가 받은 첫 인상은 어떻게 저렇게 젊은 청년이 저렇게 똑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 더디오는 빌립보의 모임에 여러 해 동안 참석하고 있었다. 그를 주님께 인도한 것은 루디아였다. 우리는 즉시 그가 좋아졌다. 저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바울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잠시 후 디도를 포함한 형제들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바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더디오와 디모데도 뒤따라갔다. 나머지 형제들은 갈라디아에서 오는 5명의 꾀죄죄한 젊은 형제들이 탄 배가 도착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항구로 나갔다. 더디오 형제가 아주 유능한 것 같네. 어쩌면 디모데 자네보다 나은 것 같아. 시원섭섭합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를 대필해 주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던 디모데가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그리고는 더디오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형제님이 하는 걸 구경해도 될까요? 괜찮고 말고요. 더디오가 대답했다. 더디오는 먼저 2장의 파피루스를 꺼냈다. 그런 후 상아 조각으로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저는 상아보다 부석이 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디모데가 한마디 거들었다. 상아를 사용할 경우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종이가 너무 번들거려서 글씨를 쓰는데 적합하지 않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형제님 말이 맞습니다. 더디오가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더디오는 파피루스를 부드럽게 하는 과정을 끝내자 한 장씩 위에서부터 아래로 접었다. 이제 4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접는 과정을 끝내며 말했다. 너비가 25cm 정도였던 파피루스가 반으로 접혀 13cm 정도로 줄어들었다. 더디오는 작은 주머니에서 작은 납조각을 꺼내더니 그것으로 4페이지 모서리를 중심으로 눈에 간신히 보일 정도로 가늘게 선을 그었다. 디모데 형제님, 뒤로 조금만 물러나 주시겠습니까? 디모데는 대빨리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더디오는 각 페이지마다 수평으로 24개 선을 그었다. 선은 디모데가 간신히 볼 수 있을 정도로 가늘었다. 더디오는 다시 주머니에서 갈대 조각을 꺼냈다. 그리고 갈대 조각의 한쪽 끝을 잘랐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않았던지 돌을 꺼내 갈대의 끝을 뾰족하게 다듬었다. 이 갈대는 고품질의 갈대가 나기로 유명한 아시아의 어느 호수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더디오 형제, 잉크는 무엇으로 만든 건가요? 여전히 호기심이 많은 디모데가 물었다. 더디오는 항아리를 들어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올려놓더니 봉인을 제거했다. 이 잉크는 검댕을 접착 용액과 섞어서 만든 것입니다. 글자를 잘못 썼지만 아직 잉크가 마르지 않았다면 축축한 천으로 닦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잉크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설명을 위해 더디오는 파피루스에 짧게 줄을 그었다. 그런 후 천으로 닦아냈다. 어떻게 된 거죠? 디모데가 신기한 듯 물었다. 형제님은 뭘 사용하시는데요? 더디오가 디모데를 바라보며 물었다. 디모데는 더듬거리며 모호한 대답을 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바울이 끼어들었다. 더디오 형제, 내가 어느 정도나 빠르게 아니면 어느 정도나 느리게 말을 하면 되겠나? 더디오는 소수의 서기관들만이 할 수 있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셀레리타테움 링구아 마누스 세키투르.
바울이 웃었다. 디모데의 완패였다. 더디오는 계속해서 말했다. 이것은 불과 몇 안 되는 석인관들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저는 단어 대신 기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모든 단어를 다 써야 하는 서기관들보다 훨씬 더 빨리 쓸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어떤 속도로 말하든 다 받아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바울 형제님이 아무리 빨리 말하더라도 다 받아쓸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가리켜 속기법이라고 합니다. 기호로 쓰기라는 뜻이죠. 속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바울 형제님이 말씀을 끝내면 제가 기호로 쓴 것을 다시 단어로 기록할 것입니다. 디모데 형제님, 형제님은 얼마나 빨리 쓸 수 있나요? 디모데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러더니 도움을 구하는 표정으로 바울을 쳐다보았다. 바울은 미소를 지으며 디모데 어깨에 손을 올려놓고 말했다. 더디오 형제만큼은 안 될 거야. 디모데 형제의 모국어는 리고니아 방언일세. 그에게 헬라어는 외국어라 할 수 있지. 나는 이 세 형제와 자리를 함께하면서 바울이 고린도에 어떤 편지를 쓰는지 듣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했다. 감사하게도 바울은 나중에 루디아와 나를 방으로 불렀으며 덕분에 우리는 편지의 많은 부분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당신도 이 편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많이 필사되어 헬라의 여러 교회에 전해졌다. 몇몇 필사본은 소아시아와 갈라디아에까지 전해졌다. 다음은 바울의 편지에 얽힌 뒷이야기이다.